안녕하세요 여러분, 쩌니쌤입니다. 오늘은 1학년 1학기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에 대해서 개념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소인수분해 단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는 건 자연수다라는 거예요. 자연수는 뭐냐?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수라고 하는데, 자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가장 먼저 1이라는 건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생각하면 돼. 깍두기. 그러니까 소수도 합성수에도 어디에도 끼지 못해서 얘는 단독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 꼭 주의 깊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배울 게 소수인데, 소수는 무엇이냐면, 선생님 저 소수 압니다. 1.2, 2.2, 5.5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그런 소수가 아니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숫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2 같은 경우 볼게요. 2의 약수가 1하고 2죠. 요런 것들. 1하고 2,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자, 또 3 같은 경우도 볼게요. 3, 1하고 3. 1하고 3,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고 있죠. 또 하나 봐볼까요? 5. 1하고 5. 1하고 자기 자신 5만을 약수로 갖고 있죠. 요렇게 우리가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아이들을 다시 말해 뭐라고 부르겠더라? 소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넘어가서 합성수. 나머지 이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즉 3개 붙어인 아이들은 싹 다 합성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9 같은 경우는 약수가 1, 3, 9. 약수가 3개죠. 12 같은 경우는 1, 2, 3, 4, 6, 12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즉 3개 붙어인 아이들을 우리는 싹 다 합성수라고 부르겠더라.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거듭제곱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거듭해서 제곱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서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말도 어려워요. 자, 어렵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2를 이렇게 3번 곱합니다. 요런 것들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2라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고 있잖아요. 3번. 요런 것들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요. 또 예를 들어 3을 해볼까요? 3 같은 경우도 3을 2번 곱했어. 3이라는 똑같은 아이를 같은 수를 여러 번, 2번 곱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2번이 여러 번이 아닌데요. 난감하죠, 여러분? 2번도 여러 번으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곱하는 걸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너그러이 받아들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 같은 경우. 4를 3번 곱한다.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고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아이는 여기서 끝내지가 않아요. 수학은 정말 귀차니즘이야. 선생님 이거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이거 좀 줄여서 씁시다. 너무 기싸나요 이렇게 쓰는 거. 요런 게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우리는 쓰기 시작하는데, 2를 3번 곱해? 그럼 2를 3번 곱해 요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2의 세제곱 또는 2의 3승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을 몇 번 곱해? 2번 이렇게 조그맣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4를 3번 곱해요. 그럼 4를 3번 곱해요. 요렇게 우리는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는 수를 밑에다가 몇 번 곱해지는지를 위에다 쬐끄맣게 요렇게 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도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아이를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너무 쉽죠. 밑에 있으니까 밑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애는 밑에 여자친구인가 봐. 제 여자친구 이름은 지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막 갖다 붙여요, 그죠 선생님이 좀. 자 어쨌든 기억만 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밑과 지수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2를 3번 더하는 거랑
3번 곱하는 거랑 조금 헷갈려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를 3번 더해서 2 곱하기 3 해서 6이라고 썼던 거고요. 얘는 방금 배운 거 2를 3번 곱해요.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고 써서 얘는 8이라고 쓴다. 요거 헷갈리지 맙시다,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소인수 분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설명으로 돌아온 건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소인수 분해가 바로 뭐냐? 말 그대로 소인수로 분해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야? 조금 더 풀이하자면 소인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소인수가 뭡니까? 자, 소인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의 주인공 소인수라는 아이를 살펴볼게요. 먼저 소자를 뗀 인수의 뜻부터 살펴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뜻 없어요. 인수라는 건 같은 말로 약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를 붙인 소인수라는 건 소수인 인수, 즉 소수인 약수가 되더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12라는 아이의 약수는 아까 1, 2, 3, 4, 6, 12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소인수가 될 수 있는 건 약수 중에서도 소수 2하고 3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를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첫 번째는 나눗셈 방법. 자, 두 번째는 가지치기 방법.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어머 글씨 봐 웬일이야. 이렇게 못 쓰지는 않는데 여기가 조금 이상해요. 전자칠판이라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눗셈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나눗셈 방법이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말 그대로 똑같이 나누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오면 자, 나눌 거예요. 뭐로? 소인수로. 그럼 2하고 3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작은 거부터 할게요. 2, 6, 12, 6. 아직 소인수가 안 나왔죠? 소인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럼 요번에 2, 3에서 소인수로 끝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끝. 그래서 2, 3 해가지고 이 10이라는 아이는 2가 2개, 3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 요게 바로 우리는 소인수 분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가지치기 방법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쓰느냐, 쓰는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자, 12를 가지고 가봅시다. 오늘의 주인공 12. 자, 등장. 그래서 요렇게 가지를 칩니다. 2, 6. 자, 여기 아직 남았죠? 2, 3, 완전히 싹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끝 라인 따라서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더라. 요런 식으로 써주는 거를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되셨나요? 잘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자꾸 왔다 갔다 하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 어쨌든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인수 분해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는 제곱수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요거는 여러분 문제예요. 문제인데 선생님이 왜 개념 파트에 넣냐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념이 이해가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여기다 넣었으니까요. 개념 파트에서도 한번 하고 문제 파트에서도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제곱수 만들기. 선생님 제곱수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제곱. 어떠한 자연수를 제곱하여서 2번 곱해서 얻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 곱하기 1은 1. 자, 1을 2번 곱해서 1을 얻었죠.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4 곱하기 4는 16. 요런 식으로 1, 4, 9, 16 요렇게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얻은 숫자 요런 아이들을 우리는 제곱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다음 수의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할 때 A는 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수가 뭡니까, 선생님? 여기 없네요. 선생님이 집어넣읍시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28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수 28에 가장 작은 a를 곱한대요. 그럼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28에 a를 곱했더니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a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포인트를 써놨어요, 여러분. 지수라는 아이가, 즉 위에 떼기에 있는 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여자친구, 그죠? 자, 이 지수라는 아이가 짝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놀이공원 가는 멤버를 정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곱수를 만드는 거? 놀이공원. 자, 이렇게 떠올리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놀이동산을 갈 때 멤버 어떻게 정하세요? 홀수 멤버로 정하나요? 보통은 거의 다 짝수 멤버로 정하죠. 왜? 짝을 져서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니까. 아니면 막 한 명이 따로 타야 되잖아요. 불쌍하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짝수의 멤버를 정해서 간다라는 거야. 제곱수도 마찬가지죠. 제곱수가 되려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멤버를 정해야 돼요. 즉, 짝수명이 되도록 만들면 되더라라는 건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확히 볼게요. 자, 28이라는 아이가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소인수분해합니다. 자, 소인수분해해볼까요? 여기다 소 28을 아까 배운 나눗셈 방법으로 한다면, 자, 2, 14, 아직 소인수 안 나왔으니까 또 한 번, 2, 7, 소수로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 그래서 28이라는 아이는 2가 2개에 7이 하나 있는 애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1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1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머, 떨어졌어, 난리 났어. 근데 난 여기 또 있어. 자, 그러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2가 지금 몇 개 있죠, 여러분? 2개 있어요. 이미 짝수명이 됐단 말이야. 그럼 2는 올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올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가장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아이만 오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7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A에 반드시 누구는 데리고 와줘야 되더라. 7이라는 애 한 명은 꼭 데리고 와야 한 명 돼서 2명이 될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라는 아이는 이미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지만, 7이라는 아이는 한 명, 홀수기 때문에 한 명을 적어도 데리고 와줘야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이 바로 A가 되겠죠. 자,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뭐로 해볼까? 아까의 주인공 다시 불러볼까요? 12라는 아이. 자, 12라는 아이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를 올려서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 즉 10이라는 아이에다가 a를 곱했더니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대요. 그럼 이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이라고 문제를 바꿔보면, 자, 똑같아요. 2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굳이 또 올 필요 없어. 이미 짝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3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한 명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한 명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이라는 애가 하나는 와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a는 바로 3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제곱수를 만드는 문제에서는 뭐가 지수가 짝수가 되게 하라, 즉 롤러코스터 타는 멤버를 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약수를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8이라는 오늘의 주인공을 가지고 와서, 자, 28의 약수를 구할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썼냐면 1하고 28, 그 다음에 2하고 14, 그리고 4하고 7.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약수를 힘들게 구했어요. 글씨 어떡해. 자, 어쨌든. 자, 그런데 28이라는 약수를 이렇게 힘들게 구했는데 얘가 숫자가 작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숫자가 커지고 또 뭔가 약수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래지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먼저 28이라는 아이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2가 2개 있고 7이 하나 있고 아까 이렇게 되었었잖아요. 요 아이들을 조합해서 곱하기라는 아이로 조합을 해서 우리는 약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2가 총 몇 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2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7은 1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넘어가면 되는데, 2가 2개 있으니까 나는 2를 2개까지 사용을 하는 거야. 빵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최대 2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7은 하나 있으니까 7이 빵개 사용할 수 있고 7을 하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 빵이 뭔가요? 자, 여기 지수에 빵이 붙는 이 빵승, 영승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이 돼요, 여러분. 사실 바로 1로 들어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영승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요거 아이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약수가 탄생을 하는 건데, 자, 1 곱하기 1 해서 1, 그 다음에 얘는 2가 하나 있으니까 2 곱하기 1 해서 2,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제곱이 4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 해서 4.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하고 얘죠? 1 곱하기 7 해서 7, 얘하고 얘 2 곱하기 7 해서 14, 얘하고 얘 2의 제곱 곱하기 7 해서 28, 요런 식으로 조합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4, 7, 14, 28. 자, 요 아이들을 우리가 28의 약수로 찾았잖아요. 요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얘도 소인수분해에서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아까 다시 28 소환, 오늘의 주인공 소환에서 28이라는 약수가 1, 2, 4, 7, 14, 28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의 약수는 6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소인수분해를 배웠다면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 공식만 외워주면 끝! 자, 선생님 이 공식이 뭐죠? 자, 지금부터 볼게요, 여러분. 일단 28이라는 아이를 소인수분해해서 올 건데, 자, 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약수 개수 구해볼게요. 자, 얘 지수 2 가지고 와서 2에다가 1을 더하고요. 여기는 지금 1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즉 지수가 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1에다가 1을 더 가지고 와서 뭐 해주기만 하면 되더라? 곱해주기만 하면 되더라.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오겠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아까 12라는 아이는 소인수분해 하면은 요렇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12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 2에다가 1을 더하고 여기에 지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3, 2, 얘도 뭐가 됐어요? 6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2의 4승 요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짜리도 똑같아요. 자, 4에다가 1만 더하면 돼. 그래서 4 더하기 1 해서 얘는 곱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5개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더라. 이 공식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오늘 소인수분해 단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개념 정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왜 내 맘대로 바뀌지? 머리카락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